잠깐, BYD차 불났어? 역시 중국차. 그러면 그렇지. 혹시라도 BYD 역시 중국차에서 불이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BYD차에서 불난 거 아니니까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요 며칠 전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희동 전기차 화재. 아이오닉이야? 시라이언 7이야? 과연 어디서 불이 붙었을까?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우리 스스로가 확정해버릴까? 이 문제는 어떤 사람에겐 편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공포가 되거든요. 일단 팩트부터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6년 2월 7일 새벽 서울 연희동의 한 주택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기차가 2대가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한 대는 아이오닉5 그리고 또 한 대는 BYD 시라이언 7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차에서 화재가 시작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관계기관 조사 중이고 제조사들도 협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을 좀 보니까 대립구도가 좀 있더라고요. 한쪽은 역시 중국 전기차, 못 믿어, 움직이는 관짝이야. 다른 한쪽은 LFP는 안전해, 시라이언 7은 아닐 거야. 여기서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대화는 끝납니다. 현대차를 탔으면 현대차를 지켜야 하고 BYD를 탔으면 BYD를 지켜야 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 찾기가 아니라 우리 편 지키기가 되거든요. 한가르기, 갈라치기. 근데 화재는요, 네 편 내 편 따지라고 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다음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편견으로 메워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결론을 찾게 된다. 특히 중국차는 역시 와 같은 말.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판결은 조사기관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전기차 화재 얘기 나오면 사람들은 곧장 배터리 열폭주만 떠올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작점이 배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충전 커넥터의 접촉 불량, 콘센트, 배선의 열화, 연장선이나 멀티탭의 사용, 그리고 차량의 전장 부품, 충전 제어 시스템, 배선 하네스 등 이런 것들이 먼저 과열되고 그 다음에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죠.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아직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니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유영현 과장님, 그래서 어느 차가 불이 났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식 세일즈 컨설턴트이니 모든 걸 확정처럼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라이언 7이 아니길 바라고 아닐 거라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갈리는 포인트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시라이언 7 뒷바퀴가 멀쩡하다. 그래서 시라이언 7은 아닐 거다. 앞에서 불이 난 거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재는 불꽃이 닿은 방향, 소방 진압 순서, 그리고 차고지의 구조, 환기, 주변 가연물, 박스, 오일, 생활용품들 패턴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배터리의 종류, NCM은 열폭주가 나고 LFP는 열폭주가 나지 않아. 그러니 NCM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오닉에서 열폭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옮겨 붙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LFP 배터리도 열폭주가 제로는 아닙니다. 극히 드물죠. 뭐든 100%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NCM 배터리라고 해서 무조건 열폭주를 한다? 이것도 아닐 수 있겠고. 다만 일반적으로 열 안전성이 더 높고 같은 조건에서 이 화학적 반응이 덜 격렬한 경향이 있어요. LFP는. 즉 LFP니까 절대 화재가 발생 안 한다? 이런 것도 과장,
NCM이니까 무조건 열폭주한다.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엄청 디테일한 과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대충 아는 것들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담당자로서의 관점은 저는 현장 사진, 충전 여부, 최초 발화점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종 모두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차고 전기 설비 충전 환경에서 먼저 시작됐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220V 충전 케이블, 멀티탭을 사용해서 220V 콘센트 기반 충전에서 연장선 사용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BYD 오너스 매뉴얼에 보면 멀티탭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차량 전장, 충전 계통에서 시작되었는데 배터리에 불이 붙어 열폭주했을 수도 있겠다. 배터리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브랜드 담당자로서 솔직히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LFP 안전성을 신뢰합니다.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못 관통 그 네일 테스트에서 연기, 불꽃 없이 통과했다고 공개적으로 영상도 있고 설명해 왔습니다. 네일 테스트, 침투 테스트죠. LFP는 화학 특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NCM 배터리에 비해서. 하지만 실내와 맹신은 다르잖아요. 만약 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중요한 건 원인을 끝까지 자세히 밝히고 재발을 줄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기사가 나섰던 그날 저는 전시장에서 고객님과 실을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고객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기사가 떠서 봤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저는 기사를 못 봐서 어떤 기사요? 하고 여쭤봤는데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속으로 또 겁나 프레임 씌우고 몰아가겠네.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토3 때부터 우린 이런 걸 봐왔으니까. BYD 망해요. BYD 파산합니다. 이런 거.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근데 다행히도 공포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근데 아직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죠. 만약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라면 저는 일단 저희 차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블레이드 배터리와 BYD의 안전 설계를 신뢰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BYD라는 브랜드를 경험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 말이 제 영어 멘트처럼 들릴 수 있죠.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한마디를 더 하자면 그 신뢰를 지키려면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한다. 어느 브랜드든 화재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이런 화재 사건의 경우 전기차는 역시 불나서 안 돼.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선동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칠 게 아니라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진 공통의 불안. 전기차는 불나잖아. 전기차 불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국 거니까 불나는 거 아니에요? 통계 기준으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불이 날 확률이 적다. 기가 막히게 저는 아이오닉과 BYD 아토3의 오너이기도 하죠. 국내 소방청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서 한 대당 화재 건수가 전기차는 1.32건, 내연기관 차들은 1.9인가 1.8건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고 저는 학습을 했어요. 다만 전기차는 불이 나면 진압이 내연기관에 비해 어렵고 청라 사건도 그렇고요. 날 때 아주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더 크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똑같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는 공통적이잖아요. 미래는 보여. 다 알잖아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쵸?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자율주행 시대와 전동화의 흐름에서 저희는 역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에서 멈추기보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220V 비상용 충전기는 정말 비상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쓰실 거면 멀티탭 쓰지 말고 단독 콘센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외관을 잘 보셔야 돼요. 변색되고 뜨겁거나 이러면 조금 충전을 멈추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차고지에서 만약에 충전을 한다면 화재 감지기 정도는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일러도 가스 그 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한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화재 감지기 정도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 이번 연희동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환영합니다. 근데 악의적인 글, 근거 없는 모략, 특정 오너에 대한 조롱, 이런 건 저는 그냥 가차없이 삭제. 이번 사건으로 전기차 오너분들이 또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아닌 다음 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같은 차를 타고 가족을 태우고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을 조롱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악플 달지 마세요. 전기차 탄다고. 불난다고 가라고. 오늘 영상이 어떤 차가 불났어 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안전을 다룰 것인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브랜드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선동이 아니라 이해로 풀어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절대 BYD가 좋다고 최고라는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을 거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BYD 타봅시다. 들어가세요.